대한민국 유일 안전 프로그램 재난탈출 생존왕 MC 김수. 이광용입니다. 4월입니다. 4월이 네. 참 좋은 계절이에요. 그쵸. 봄 기운 완연하고 여기저기 예쁜 꽃도 피고. 맞아요. 그런데 안전과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참 잔인한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황사랑 미세먼지도 있잖아요. 벌써 그래서 왔어요. 정말 건강에 주의를 해야 하는 시기인데 꽃은 피니까 또 마음은 싱숭생숭하고 진짜 너무 잔인한 달이에요, 4월은. 즐길 건 즐기되 안전하고 건강하게 알아야 살아남는 시국입니다. 재난탈출 생존왕 채널 고정. 사회적 이슈가 됐던 대형 재난 사고부터 우리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 사고까지 확실하게 취재해보는 코너죠. 더 안전 라이브. 오늘 더 안전 라이브의 주제도 네. 우리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취재 내고 또 알아맞추려고 하라 이거 또 그러죠. 알아맞혀야 되네. 그런 거 안 됩니다. 네. 오늘 더 안전 라이브의 주제 바로 확인하시죠. 이거 남자 화장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휴. 지금 보시는 곳은 남자 화장실. 우리가 들어갈 일이 돼요? 없는데.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사고예요, 그럼? 안 되는데. 이번엔 여자 여자 화장실. 화장실인데요. 두 화장실 모두 예? 인원 통제 후에 촬영됐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냥 평범한 화장실 같은데 여기에 어떤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더 안전 라이브 주제에 관한 힌트는 바로 남자 화장실에는 없고 여자 화장실에 주로 있는 거라는데요. 아니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두 화장실 특별히 달라 보이는 게 없죠. 재미없어. 남자 화장실에는 거의 없고 여자 화장실에서 주로 발견되는 이것은 이 구멍이라고 합니다. 여자 화장실과는 달리 남자 화장실에서는 찾으려야 잘 찾을 수 없는 구멍. 하지만 여자 화장실에서는 쉽게 발견된다는 이 흔적, 이 알 수 없는 구멍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진짜 모르세요? 네. 진짜 본 적 뭐가 없어요? 있지? 특히 이제 공중 화장실. 맞아요. 궁금하잖아. 에서는 좀 쉽게 볼 수 있는데. 아, 남자 화장실은 없다고. 아, 두 분은 뭔가 아시는 표정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 여성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항상 신경 쓰고 뭔가 꺼림칙해 한다는 예, 이 예. 의문의 구멍. 과연 정체는 뭘까요? 더 안전 라이브 영상에서 확인합니다. 야, 뭔가 큰 게 있을 것 같은데? 여성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구멍의 정체. 오늘 더 안전 라이브 주제 바로 불법 촬영 범죄입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지난 4년간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총 23,337건으로 나도 모르게 누군가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이 그대로 노출되는 불법 촬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구멍들이 모두 불법 촬영 범죄에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 구멍에서 카메라가 발견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 실리콘 뭐 스티커 같은 걸로 다 막아놔요. 맞아요. 저렇게. 뭐 예. 그런 거 없으면 휴지로라도. 그렇죠. 네. 이런 불법 촬영 범죄 실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여자 화장실에 가장 많이 들어가 본 유일한 남자 이원업입니다. 불법 도감청 전문가 이원업 대표입니다. 이거 불법 촬영 전문가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막혀있는 여자 화장실의 구멍. 그렇다면 이제 여성들은 불법 촬영 범죄로부터 안전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멍 외에 변형되어 있는 카메라라든가 육안으로 식별하지 못하는 카메라들이 있다 보니 구멍을 막았다라고 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 구멍을 다 막아도 안전하지 못한다고?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곳에 불법 범죄 카메라가 설치되기 때문에 여전히 여성들은 불법 촬영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건데요. 제작진은 눈앞에 카메라를 보고도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진짜요? 뭐길래 그런 거죠?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아니 거야. 어떤 식으로 숨겨놓길래? 카메라를 왜 몰라? 이 물건들에 카메라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숨겨져 버리기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알아차리지 못하는지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실험은 연령별로 20대, 40대, 60대 3명의 여성분들과 진행했고요. 통제된 구역에서 안전하게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험을 하기 전 각각 먼저 화장실을 둘러보게 했는데요. 화장실을 둘러본 실험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별로 이상한 거 없어요. 아, 이상한 거 없어요.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깨끗하던데 그냥. 화장실을 미리 둘러본 세 실험자 모두 별다른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봤을 때도 크게 이상한 걸 모르겠던데요? 사실은 이 안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요. 정말이요? 소름. 어디에 있을까? 우린 이 얘기 들으면 진짜 소름 끼쳐. 사실 실험 참가자들이 둘러본 화장실에는 이미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실제 불법 촬영 범죄에서 카메라가 발견됐던 위치를 바탕으로 제작진이 실험 카메라를 불법해 봤는데요. 총 4칸의 화장실 중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2번째, 3번째 칸. 2개나 해놓은 거예요? 실험자들은 과연 불법 촬영 카메라를 찾을 수 있을까요? 20대 참가자부터 실험을 진행합니다. 아까랑 똑같은데 어디 있지? 엄청 작은가? 근데 뭐 구멍이 있어야 그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멍도 없잖아. 꼼꼼하게 살펴보는데도 쉽게 찾지 못하는 모습이죠. 천장에 봐요, 천장에. 모르겠네. 이게 불법 카메라예요? 네, 설치된 카메라에서 보는 시선입니다. 이 약간 밑에 있다. 일단 저쪽에. 지금 전혀 못 찾고 계시죠? 어디에 있는 거 예. 진짜 모르겠어요. 3번째 칸. 이건 또 어디야? 이거 어디야? 어디다 있는 지금 거야? 촬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정면에서 보고 있는 거야. 아무리 봐도 없는데. 지금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찾아내지 못하셨어요. 너무 무서워요. 어디 있는 거야? 없는 거 같은데 저 없어. 벽에다 아예 설치할 수가 없던데요? 뚫을 공간이 없었어요. 이분 20대죠? 이거 찾아내야 되는데? 아, 저렇게까지 잘 숨겨놨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엔 40대 참가자가 확인해 봅니다. 자, 40대 화이팅. 예. 있을 만한 데가 어디. 특별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제발 찾았으면 좋겠다. 휴지. 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2번째 칸으로 들어가는데 과연 네.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카메라 샷이에요. 뒤돌면 바로 뒤로 봐, 있어요. 뒤로. 밑에도 있어. 여기 옆으로. 밑에도 있다. 몇 대가 설치된 거예요? 휴지 밑에 왜 있나 처음으로 봐. 찾지? 제발 찾아주세요. 아니, 2번째 칸에서 못 찾았어요. 정면. 3번째 칸에서는 정면.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정면에. 와, 이분도 못 찾았어. 아니, 저렇게 바로 앞에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거죠. 티가 진짜 안 나요. 좀 아까랑 차이점이 한 개도 없어요, 제 눈에는. 20대와 마찬가지로 40대 참가자 역시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오케이. 60대 실험 참가자는 어떨까요? 60대 화이팅. 곧장 카메라가 설치된 칸으로 들어가십니다. 뒤에 있습니다. 아니, 뒤에 아니야, 뒤에. 옆에. 발 있는데, 발. 아, 뒤로 봐, 뒤로. 그냥 나왔어. 하지만 뒤로 이분 역시 보시라니까요. 발견하지 못하고 옆 칸으로 이동. 정면. 정면. 앞에. 정면에 보고 있어요. 아니, 고개 들어야지. 그런데 이때 뭔가를 본 듯한 참가자 봤어. 찾아내신 것 같죠? 찾았어. 아, 저기에 카메라가 있다고? 어디예요? 뭐예요? 어디에서 찾은 거야? 드디어 발견된 카메라 위치는 바로 전기 콘센트였습니다. 아, 저기에 카메라가 있다고? 그냥 콘서트인데 평범한? 저런 거 많이 봤는데? 아니, 저게 찾으려고 눈을 바로 이어서 또 무언가를 발견한 우리의 60대 참가자. 와, 전기통인데? 대단하시다. 설마 저 안에? 싫어. 2번째 불법 촬영 카메라는 변기 안에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기다가 설치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곳이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위치라고 합니다. 저 위치가 예. 진짜 소름. 열받아. 콘센트와 변기 내부 총 2대의 카메라가 발견됐는데요. 몇 개 설치돼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한 두세나 개. 저도요. 사실은 총 7개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요. 와, 근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 와. 아니, 저 안에 잠깐만요. 화장실에 설치돼 있던 불법 촬영 카메라는 총 7대. 발견된 불법 촬영 카메라 2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 너무 궁금해요, 진짜. 지금 어디에 있었지? 정면을 보시면 어디에? 뭐야? 정면에. 왜 이렇게 다들 놀래? 그래, 아까 정면 이거 어디에서 뭐예요? 이걸 왜 못 찾는 거예요, 여기 정면을? 바로 앞에 있는데도 참가자 3명 모두 전혀 찾지 못했죠. 그 카메라는 바로 바로? 어디예요? 저 위에 있는 거? 이걸 왜 못 찾죠? 이
생수통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생수통이라고? 흔히 먹다 남은 물병을 화장실에다가 두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상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수통에 이어서 뒷모습을 찍고 있는 이 카메라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문에 걸려있는 액자 안에 있었습니다. 진짜 다 있네. 아름다운 사람은 그 먹은 자리 나란다 예. 그거요? 그래서 보게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이 카메라 위치 한번 볼까요? 그건 어디예요? 바로 옷걸이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불법 촬영 카메라 위치는 바로 휴지 밑에 숨겨진 자동차 열쇠에 있었습니다. 불법 카메라라고 절대 생각 못하죠. 살펴보라는 그 말씀에 제가 유심히 보니까 아, 이러이러한 것이 의심스럽다. 막 물통이나 액자 이런 건 휴게소에도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전혀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충격이다, 충격. 너무 충격이. 영상 속에 나온 불법 촬영 카메라는 초소형 카메라 렌즈로 외관상 카메라 렌즈가 쉽게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물건들 속에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불법 촬영 카메라라고 우리가 의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시아 씨랑 저랑 건 더 놀라는 게 뭐냐면 저 생수통 저 위치는 화장실에 항상 있는 위치예요. 맞아요. 그리고 액자 있잖아요. 액자 그 좋은 글귀들 얼마나 써 있어요. 그거를 보통 우리는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가끔 찍기도 해요. 좋은 거 좋은 간직하려고. 글귀는 정말로. 카메라가 어떻게 그렇게 찾기 힘들었는지 그래 난 좀 직접 그 카메라들을 스튜디오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궁금해요. 보고 싶어.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얼마나 작길래. 그냥 생수통이잖아요. 카메라 그리고 좀 찾아봐. 이건 뭐야? 자동차 키도 있고요. 자동차 키는 뭐야? 아니 설마 지금 이 거울 안에도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없어. 너무 신기하다. 아니 못 찾겠어. 이렇게 봐도 못 찾겠는데. 아니, 그러게 내 말은 이 차키 안에 예. 얼마나 카메라가 적길래 여기 안에 들어가냐고. 여기도 없어, 지금. 진짜. 액자는 어디 있어요? 카메라 어디 있어? 카메라 없는데? 위 아래 뭐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여기 남자 옷이나 여기 시커먼 거에 있는 줄 알았거든. 그림 안에 있는 거예요? 프레임에 있는 거예요? 프레임에 프레임에? 있다고. 아니, 제가 찾을게요. 진짜 아니 이 안에 너는 자 안 보여. 찾다가 눈 빠질 것 같아. 저는 이건 찾았어요. 자, 열어볼게요. 와, 비닐로 쌓여 있었어. 여기 온오프 스위치 있고 조그만 구멍 있잖아요. 와, 대단하다. 예. 진짜 너무 야, 좋다. 아니, 그거는 크다 치고. 아니 무슨 지금 여기 공공칠 뭐 제임스 구멍이 하나 본드도 있어. 아니고. 구멍이 하나 있는데 아, 예. 이게 뭐 카메라 같은데 이게 어디로 들어갔지? 미쳤다, 이거. 얘도 어. 빛에 딱 비칠 때 여기 뭐 어디가에 딱 하나 카메라가 보여요. 보인다. 있네요. 보이죠? 이쪽에. 빛을 받으니까 보이는데. 빛을 이쪽에. 받으니까 보이죠?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의 눈 가지고는 못 찾는다. 아니 그러니까 실험 참가자들이 왜 못 찾았는지 알겠어요.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카메라들은 이 판매용이 아니라 네. 범죄 예방 교육용 카메라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예. 저희 신랑한테 레드 카드를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카드 모양인데 맞아. 빨간 빨간색. 셀로판지예요. 그게 한때 아. 좀 유행을 했었어요. 네, 그렇죠. 맞아. 그래서 카메라에 대고 찍으면 맞아.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거 있잖아요. 아닙니다. 셀로판지로 찾을 수 없는 카메라들도 많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이거 뭐 지금 셀로판지도 안 되고 그럼 우리 지금 눈으로 이렇게 10분 동안 봐야 겨우 보이는 걸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못 찾아. 우리 재난탈출 생존왕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가 불법 촬영 카메라를 찾아내는 예?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오. 셀로판지나 어떤 장비 없이도 불법 촬영 카메라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영상 속에서 확인합니다. 와, 이거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방법. 스마트폰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을 우리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자, 이 와이파이를 확인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눌러가지고요. 이 반경에 있는 와이파이가 여기 다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영문하고 숫자하고 유난히 긴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와이파이는 불법 카메라로 사용되는 와이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신사 이름이나 사용자가 설정한 이름으로 뜨는 일반적인 와이파이와는 달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숫자와 영문의 무분별한 조합으로 유난히 긴 이름의 와이파이 신호가 잡힌다면 불법 촬영 카메라가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휴대폰 들고 계시잖아요. 휴대폰으로 플래시 켜가지고 지금 여기 생수병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찾는 두 번째 방법, 바로 플래시 기능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그거를 확대를 쫙 해가지고 해보시면 더 잘 보여요. 그렇죠? 이거네. 예. 동그랗게 보이네. 불빛이 보입니다. 플래시 기능을 켜서 찍은 사진을 확대해 보니 숨겨져 있던 카메라가 하얗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기 딱 보이네요. 찍어봐야 되네요. 딱 보여. 사방팔방. 액자에는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그림. 그러면 이것도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아요, 이거. 예, 요거 맞습니다. 여기, 자, 보시면 여기 좀 빨간 불빛. 아니, 그냥 볼 때는 안 보이더니 저렇게 찍어서 보니까 바로 티가 나네. 한편 이 방송에서 불법 카메라를 보여드리는 것 때문에 혹시 이게 범죄에 악용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불법 카메라 형태를 알려드림으로 인해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우려도 있지만 반대로 시청자께서 불법 촬영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법 촬영 범죄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 불법 촬영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우선 화장실 내부의 물건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하고요. 혹시라도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한편 또 다른 방법으로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하고 있다는 경기도 안산시를 찾았는데요. 어떤 방법일지 궁금합니다. 잠시 실례 좀 하겠습니다. 이곳 역시 관리자와 동행해 통제 후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이것입니다. 여성 화장실 내 불법 촬영을 포함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과 바로 연결이 되는 비상벨입니다. 너무 좋다.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예방과 성범죄 위험성이라든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이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은 관할 112 그 상황실하고 연동이 됩니다. 사실 밤에는 사람이 없어서 좀 무섭거든요. 전화를. 너무 좋다, 진짜. 비상벨이 더욱 특별한 이유, 바로 위급 상황 시 벨을 누르지 못할 경우 비명 소리를 감지해 작동한다는 건데요. 비명소리도 감지한다고? 너무 신기해. 만약에 화장실 그 밑으로 카메라를 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위급 상황이 있어서 제가 바깥으로 못 나갈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요 손높이에 딱 보시면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도 112 상황실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화장실 곳곳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어서 위급 상황 시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안산시에는 현재 108개소의 안심 비상벨이 설치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 보급해갈 계획입니다. 안심이 되네요. 안심 비상벨과 더불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줄 또 다른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 장비입니다. 불법 카메라가 설치되었던 가정하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법 촬영 카메라 렌즈를 적외선 센서로 탐지해내는 장비죠. 탐지 장비로 보았을 때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 렌즈 부분이 밝은 점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사시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상으로 이틀간 대여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잡히네요, 바로. 자, 너무 좋은 서비스인데요.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서비스가 더 확대돼서 모든 시민들이 불법 촬영 범죄의 두려움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나왔듯이 정말 모르면 예방할 수 없잖아요.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야 할 것 같아요. 또 이런 촬영 장비들을 판매하는 것, 이게 진짜 내가 보다 불법 아니에요? 그치, 이게? 이거 불법 아니에요? 근데 이런 카메라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런데 안타깝게도 판매를 제재하는 법이 없어요. 어머. 네, 이런 물품을 판매 금지를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된 영상을 공유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은 중대 범죄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난 탈출 생존 왕. 이번 순서는 일상 곳곳에서 발생하게 되는 위험, 그 위험으로부터 확실하게 생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코너죠. 최영재의 알아야 산다. 자, 여러분 오늘은 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36건의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하루에 한 명꼴로 또 목숨을 잃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친숙하지만 수시로 위협을 가하기도 하는 이것. 무엇일지 지금 바로 확인합니다. 화창한 봄날 생존왕 또 또 어디로 가나요? 멋있게 가네요. 가는 거 보네. 멋있는 걸 혼자 다 하는 우리 생존왕 오늘은 아예 작정했네요. 오토바이 타는 거예요, 지금? 멋짐의 정석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내가 바로 라이더 최영재다. 실제 타는 거예요? 목적지가 궁금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갑자기 왜 그래? 잘 나가던 오토바이 갑자기 등장한 자동차에 부딪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데요. 사고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죠. 자동차와 달리 바퀴가 2개뿐인 오토바이는 작은 충격에도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전국에 있는 오토바이가 약 230만 대. 많은 이들의 발이 돼주고 있는 오토바이 안전사고의 모든 것. 오토바이 사고를 유형별로 소개해드립니다. 당신이 몰랐던 아찔한 오토바이 사고 첫 번째는 뭘까요? 잘 가다가 자동차랑 왜 부딪히는 거예요?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서 그런가? 그렇게 갑자기 사고가 난다고요? 정답 궁금하시죠? 네. 퀴즈 안 내고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야. 운전 미숙인가? 진짜? 진짜 머리부터 도래 돼 분명히 타고 있네. 있어. 자, 오토바이 사고 중 정말 위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각지대. 당신이 몰랐던 오토바이 사고 그 첫 번째 사각지대에서의 사고입니다. 오토바이는 차로로 달리기 때문에 차대차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고 대부분이 사각지대에서 발생합니다. 사각지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약간 제가 부하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원래. 보통남 몰래 차 뒤쪽 사각지대에 오토바이를 가져다 놨습니다. 아, 몰래요? 뒤에 오토바이 온 것 같은데요? 지금 없잖아요. 지금 봤을 때는 안 보여요? 진짜요? 저인데 뒤에? 지금 없잖아. 안 보이나 봐요. 없어. 마술 같아. 아우 진짜 사람 환장한다 안 보이면.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한번 보세요. 생존왕의 말에 고개만 살짝 돌려보는 보통남. 바로 뒤에 놓인 오토바이를 보고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안 보인다고요? 왜 안 저렇게 보이는 버젓이 있는데. 야, 이거 무섭다. 그래서 사각지대구나. 조용히 세워놓기 있어요 이렇게? 오토바이가 소리가 좀 나야지. 이쪽도 안 보여요? 여기도 있었어요? 여기도 있다고? 보이죠? 아, 양쪽에 다 있네? 아, 이게 앞으로 내밀면 보이고. 미치겠네. 이게 바로 사각지대입니다. 그렇다면 주행하고 있는 차 안에서도 오토바이가 안 보일까요? 보통남과 생존왕이 직접 확인해 봅니다. 자, 보통남이 차량을 운전하고 제가 오토바이를 탑승하고 운행을 하면서 사각지대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분지가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통남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목소리가 들려요. 어머, 진짜 안 보여. 어디 있는 거야? 목소리까지 들리는데 안 보이는 거야. 너무 신기해. 투명 오토바이도 아니고. 네. 아, 딱 저기군요, 사각지대가. 보통남! 너무 신기하다. 보통남! 들리는데 안 보여. 한장하지 진짜. 사람이 안 보여. 오토바이 사각지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꽤 놀란 것 같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기억하십시오. 이 사각지대는 자동차 뒷바퀴와 오토바이 앞바퀴가 나란히 위치할 때 생기는데요. 오토바이 주행 시
차 옆에서 이 위치를 피하셔야 합니다. 아니, 진짜 사각지대를 들어가지 않도록 운행하라는 거지. 그럼요. 그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토바이는 반드시 차도로 달려야 하는데요. 반드시 소형차 하나 들어갈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달리시고요. 자동차의 측면이 아닌 네. 앞이나 뒤에서 달리셔야 사각지대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로 변경이 잦은 자동차의 좌측에서 달리는 건 금물입니다. 그리고 차로 변경 시에는 반드시 방향지시 등을 켜시고요. 고개를 돌려서 옆 차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몰랐던 오토바이 사고 그 두 번째는 헬멧을 쓰지 않아 생기는 사고입니다. 자, 오토바이 사고 하루 평균 36건, 매일 한 명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 영상 언제나 봤더니 잤지네. 그러니까요. 아니, 한번 사고 나면 크게 나는 게 오토바이 사고니까. 근데 헬멧까지 안 쓰고 있다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이거는 운전자는 지금 상처를 많이 입고 지금 지금 피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게 되면 헬멧을 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오토바이에 인체 모형을 태우고 시속 50km로 달려서 승용차하고 충돌시켜 봤는데요. 헬멧을 쓴 경우에는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24%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최대 99%였습니다. 거의 다 99%요? 네. 무조건 있는 그거 사람 지금 100%네. 100%인 거잖아요. 뭐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4배나 높은 건데 그냥 거의 헬멧 안 쓰면 중상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중상을 입는 부위도 주로 머리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수년째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그 원인 1위가 머리 상해입니다. 네. 그래서 헬멧을 꼭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써야 되네요. 예. 네, 저희가 이렇게 실제 현장에 나와 봤는데요. 사실 오토바이 위협이 많이 발생되고 그리고 위반 사항도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위님을 모시고 현장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산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문성준 경이라고 합니다. 문성준 경위님. 이렇게. 우리 경희님이 헬멧 안 쓰는 사람 제일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오토바이 운전자 헬멧 안 쓰고 보자마자 인터뷰하다 말고 쫓아가죠. 바로 가셨죠? 직접 뵈니까 포스가 상당하죠. 아, 나 이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자, 전국 곳곳에서 헬멧 미착용자들을 엄격하게 단속 중입니다. 그 현장을 동행해봤습니다. 바로 그때 문성준 경위의 날카로운 시선에 포착된 이가 있었으니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심지어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버젓이 주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발견. 아이고, 큰일이다. 예상보다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헬멧을 쓰지 않았더라고요. 봐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안전모 미착용은 봐주는 경우가 없어요. 절대로. 안전모 미착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무리 오토바이 운전자가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봐왔습니다. 본인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또 앗아갈 수 있는 사고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멧을 써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2019년 6월 24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일어난 실제 사고 영상입니다. 네, 열차와 충돌로 10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가 추락한 오토바이 운전자. 헬멧을 쓰고 있어서 다행히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살았다고요? 지난 3월에도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었음에도 사망 원인은 뇌출혈. 두 사람이 모두 헬멧을 썼는데 대체 왜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목숨을 잃은 걸까요? 아니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 둘 다 헬멧을 똑같이 썼잖아요. 근데 그쵸?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돌아가셨다고요? 아니 심지어 열차와 부딪힌 운전자가 지금 살았잖아요. 아니 열차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훨씬 충격이 클 텐데. 그렇죠. 아니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헬멧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혹시 그 헬멧이 불량 아니야? 불량.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믿고 쓰는 헬멧. 헬멧이 곧 목숨이라고 네네. 오토바이 제대로 타시는 다들 분들은 알고 있죠? 알고 예.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보호받으려면 아무 헬멧이나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영상 속에서 확인합니다. 사고 당시 두 사람 다 분명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사가 엇갈렸죠. 그 이유는 바로 같은 듯 아주 다른 헬멧 때문이었습니다. 네, 헬멧은 크게 하프페이스 헬멧과 풀페이스 헬멧으로 나눠집니다. 하프페이스 헬멧은 머리 위에 가볍게 얹어두는 형태로 쓰고 벗기는 편한데 뒤통수나 앞면 그리고 가장 위험한 턱을 완벽하게 보호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풀페이스 헬멧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다르게 생겼네요. 네, 맞습니다. 풀페이스 헬멧은 머리, 얼굴, 턱을 감싸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눈도 보호해줍니다. 자전거나 킥보드 등의 이 저속으로 달릴 때는 하프페이스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토바이나 이제 고속 주행을 할 때는 반드시 풀페이스 헬멧을 쓰라고 권하죠. 왜냐하면 이 하프페이스보다 얼굴 전체를 감싸주는 이 풀페이스 헬멧이 더 튼튼하기 때문인데요. 제작진이 직접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헬멧에 각각 저희가 수박을 놓고 2m 좀 넘는 높이에서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먼저 하프페이스 헬멧. 다 나왔어. 뭐가 나왔어. 하프페이스 헬멧을 땀에 피디님도 지금 놀랐어요. 문탁한 소리와 함께 내용물을 흩뿌리며 바로 수박이 박살났습니다. 처참합니다. 안에 박해졌네. 확실히 와닿는 실험이다, 진짜. 지금 머리가 생각해봐봐요. 자, 이번에는 풀페이스 헬멧을 떨어뜨려 볼 건데요. 어머, 안 깨진 거예요, 지금? 아니, 안 튀어나왔어요. 안에는 깨졌겠죠. 그런가? 실은 한 번 떨어뜨렸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뒤로, 앞으로, 옆으로 부위를 다르게 해서 3번 던졌습니다. 자, 결과가 궁금한데요. 진짜 궁금하네요. 풀페이스 오토바이 헬멧은 지금 아무 상관도 어머, 없이 약간 없어요? 그대로야. 정도밖에 지금 안 나타나고 금도 안 갔어요? 너무 신기하다. 3번이나 던졌는데. 현재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 헬멧을 써야 하는데요. 여기에 얼굴 전체를 가려주는 풀페이스 헬멧을 써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건 진짜 법으로 개정해서라도 풀페이스 헬멧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멀쩡한 헬멧을? 여러분, 이 사고로 여러 번 충격이 가해진 헬멧을 쓰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외관이 멀쩡하다고 해서 아무 의심 없이 썼던 헬멧,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전 이거 알아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랫동안 사용했지만 외관이 멀쩡한 헬멧. 네. 분해해보니 저쪽에 막 금가 있잖아요. 그러네. 저기 다 금이 가 있네요. 네, 이렇게 되면 헬멧이 제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머리를 보호해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헬멧을 아무거나 막 쓰면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사고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토바이 주행 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아이템, 헬멧. 제대로 쓰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네, 오토바이를 탈 땐 얼굴 전체를 감싸주는 풀페이스 헬멧을 쓰시고요. 그리고 턱끈을 꼭 고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가 났을 때 헬멧이 벗겨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아찔한 오토바이 사고 그 3번째는 갓길 주행입니다. 자, 갓길을 달리던 오토바이 한 대. 잘 가는 것 같더니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고 맙니다. 지금 영상 속 오토바이들 전부 갓길로 다니다가 지금 사고가 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갓길 주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런. 그렇군요. 자, 갓길 노면이 비포장 도로처럼 울퉁불퉁한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거 진짜 위험하겠네요. 그리고 도로에 보면 이런. 그렇군요. 떨리는 게 보이죠? 네. 자, 오토바이 갓길 주행이 위험한 이유 또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갓길을 달리던 생존호황. 순간 휘청이면서 넘어질 뻔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빠르게 달리는 차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왜? 모르셨죠? 천천히 가는 차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자동차가 오토바이 옆을 빠르게 지나가면 빨려 들어가는 듯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우시다고요? 실험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토바이로 가정한 오뚜기를 세워두고 그 옆을 승용차와 버스가 차례대로 달려볼 건데요. 달리는 차 쪽으로 오뚜기가 쏠리는지 지금부터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속도는 시속 50km. 50km. 앞으로 밀리더니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체가 클수록 자동차 주변의 공기 압력이 더 낮아진다고 해서 이번엔 버스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결과가 너무 궁금해요. 예. 궁금하죠? 깜짝 놀라시고. 50km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엄마야. 보셨습니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쑥보기가 달리차 그냥 부딪히네. 뒤쪽으로 완전히 부딪혀버리네. 저봐. 자동차가 주행을 하게 되면은 주변에 이제 공기의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속도가 빠른 차량 그리고 중량이 큰 차량인 경우에는 이 주변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이제 오토바이가 그 옆을 주행을 하게 되면은 넘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런 쏠림 현상이 무서운 건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승용차는 물론 달리는 버스나 화물차 아래로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끔찍해요. 반드시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은 갓길이 아닌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는 차로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갓길은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오토바이가 탑승자와 같이 넘어졌을 때 어떤 부위가 충격이 강하게 오는지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저속으로 달리던 생존왕. 브레이크를 잡자 균형을 잃고 옆으로 쓰러집니다. 10km인데도 저렇게 축이 크면. 넘어지면서 일단 가장 먼저 부딪힌 부분은 무릎 부위. 그 다음에 이 관절 부위죠. 팔꿈치와 어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넘어가는 충격 때문에 머리까지 제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이 다치는 부위가 어느 부위냐면 이 손목 그리고 이 발목 부위, 특히 복숭아뼈에 있는 부위도 오토바이를 타면서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실제 복숭아뼈하고 손등은 손과 발에서 가장 이거 중요한 부위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왜냐면 손목이라든지 발목 이렇게 그런데 복숭아뼈 쪽에 하면은 회복도 안 되고 영원히 이제 어떻게 보면 장애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안전장비를 착용할 때 이 복숭아뼈를 감싸주는 발목 보호대와 손등 보호대는 필히 하셔야 합니다. 헬멧만 착용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럼요. 발목, 손등, 어깨, 그리고 팔꿈치, 무릎 보호대는 물론 척추나 가슴 보호대까지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꼭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타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남. 라이더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안전하게 운행을 하는 방법 잘 준수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오토바이 안전 사고로부터의 생존. 제가 10년 전에 오토바이를 타려고 산 적이 있었어요. 샀어요. 근데 가르쳐 주던 분이 갓길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데 어떤 분이 오토바이는 무조건 한 차선을 차고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하길래 그럼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오토바이 타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랬거든요. 정말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네. 몰랐으니까. 그쵸? 몰랐으니까. 오토바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대수가 230만 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게 보시면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안 지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 배달 오토바이는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또 차 사이로 서둘러요. 가시는데 예. 안전이 우선. 사실 시간이 생명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생명입니다. 그럼요. 맞아요. 우리 생명 지켜야죠. 예. 예. 오늘 알려드린 이 안전과 관련된 내용 꼭 숙지하시고 오토바이 운행하셨으면 합니다. 재난 탈출 생존 왕. 이번 코너는 우리 사회 숨은 영웅들을 만나보는 당신이 히어로입니다. 코로나 시대 언택트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언택트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분들 그리고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은 우리 택배 기사님들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뭐 비대면이 이제 일상화가 되니까 택배 물량도 좀 너무너무 많아졌잖아요. 오늘의 히어로가 바로 택배 기사님인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1월 중부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폭발할 정도로 엄청 큰 추돌이 일어났다는 건데
그런데 고속도로 특성상 구급대 출동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탑승자들의 안전도 걱정되는데요. 큰 사고였는데요. 사고네요. 큰 사고요. 하지만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추돌 사고 현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고 현장을 지나던 택배기사 이명희 씨를 만났습니다. 아유, 진짜 막 생각하기도 싫어요. 지금 하면 끔찍하고. 진짜 막 머리가 쓰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 감이. 그런 거 처음 느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사고를 목격한 날도 화물 택배를 배송하던 길이었습니다. 아이고, 저 불났네?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네. 타이어서부터 엔진서부터 그 불이 그 타는데 그또 그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내 앞에서 그렇게 사고가 현실적으로 영화처럼 나는 건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아이고, 타이어가 불났네? 아이고, 불났네. 이명희 씨 역시 두려움이 앞섰지만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단 불길 쪽으로 향했는데요. 당시 지나던 차량들이 많았음에도 사고 현장으로 향한 건 이명희 씨 한 명뿐이었습니다. 의인네. 그 바로 옆에 1톤 차하고 그 SUV하고 사고가 나서 엉켜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대서 있고. 그래서 혹시나 사람이 있나 없나 딱 가니까 부부신가 봐요. 두 분이 그냥 말을 걸어도 그냥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인기척이. 상대방의 말을 걸었는데 대답이 없다. 멈칫하지 본인도 저도. 불이 난 차량 운전자는 대피했지만 바로 옆 차량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심지어 언제 불이 옮겨 붙을지 모르는 상황. 그 사고 여파로 문이 다 찌그러져서 문짝을 강제로 당겨도 안 열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차에 망치가 있어요. 망치를 얼른 떼가서 망치를 갖다가 앞유리를 파손을 하니까 이게 얼음 깨지듯이 분영만 나는 거예요. 분영만. 앞유리는 사실 어렵죠. 그 사이 도로는 검은 연기로 가득 찼고 불길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은 우리의 히어로. 안 되겠다 싶어요. 순간적으로. 그래갖고 맨 밑에 본넷도 가양이부터 촉촉촉촉촉 어느 정도 깨갖고 이제 이게 말리더라고요. 말려서 이제 아주머니 고개를 집어넣고 그 아주머니를 당기려고 하니까 안전벨트를 또 이렇게 양 이빨이 하셨더라고요. 딱 맞게. 자, 그런데도 이제 구조를 해내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아저씨를 구출하려고 딱 보니까 운전석 그 본네트 앞에 있잖아요. 그게 뒤로 밀려갖고 아저씨 다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는 구할 수는 없고 하나하나 이렇게 바닥은 다 그 엔진이라고 저기더라고요. 막 그 기름하고 섞여갖고 미끌미끌하는 거예요. 막 아차 이거 불 붙으면 이거 그냥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뮤직도 그리면은 불똥 하나라도 던질 수 있잖아요. 바로 앞이죠. 바로 앞. 이명희 씨 본인도 위험했지만 운전자를 지키기 위해서 불길이 옮겨 붙는 걸 소화기 하나로 막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차량에 갇혀있던 운전자는 구조대에게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소방관들이 아저씨 구출한 다음에 뒤를 가서 소방관들이 여기를 열어보니 스티로폴 박스 뭐 생선인가 뭐 신선식품인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까지 꽉 찬 거예요. 그래. 아휴 저거 이제 오늘 다 버린다 저거 버리고 응?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냐고요. 응? 가족의 생계가 달린 그렇죠, 그 맞습니다. 물품인데. 그 상황에서 집에 가면 그것까지. 애들도 있을 거고 또 자기 부모님도 있을 마음이 거예요. 너무 만약에 잘못했어 봐. 마음이 너무 좋으신 예. 분이죠. 아유 그냥 아유 그래요 그냥 아유 제발 좀 이런 사고만 없었으면 하는 게 나뿐이 아니라 온 국민의 바람이겠지 뭐. 안 그리겠어요? 이명희 씨 역시 택배기사로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에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거죠. 사고 난 부부의 처지가 우리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 이 이명희 씨에겐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데 그거를 도움을 준다는 거는 당연한 거고 또 내가 언제 그 수혜를 입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명희 씨와 함께 사고 현장을 지킨 이 소화기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 2년 전에 그 교통방송에서 그 사연하고 퀴즈 정답하고 딱 보내니까 이게 어쩐 일? 당첨됐다고 어머. 주소하고 상품으로 이름을 받으신 거예요? 보내달래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하고 다녔던 게 요번에 그냥 아주 유용하게 그 화재 사고에서 써먹었던 것 같아요. 7007번님, 2년 전 교통방송 퀴즈에서 받은 소화기로 화재 난 사고차 불 끄는데 일조했습니다. 아유, 이게 참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인가 봐요. 그거로 인해서 그 소방서에서 요번에 지원을 수십 대를 받았어요. 회사도 그렇고 저기 그 소화기를. 그래서 그 동료분들한테 소화기를 한 대씩 다 드렸어요. 또 내 좋은 일 차나 하셨네. 아니면 나무 차나 사고 나면 유용하게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면서 다들 고맙다고 잘 피치하더라고요. 저렇게 나는 소화기로 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니 소화기를 왜 줍니까? 그랬더니 어디 사고 당하고 그러면은 그런 거 보면은 달려가서 끓여요. 그래야겠죠. 소화기란 자체는 뭐 작고 저기 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하나의 생명을 살 수 있는 도구거든요, 이게. 좀 위기가 닥치면 좀 항해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 위력과도 같은데 정말 훌륭한 나눔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누구나 너나 할 거 없이 내 가족 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초기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소화기니까 꼭 좀 구비해 갖고 다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뭐. 그렇죠 뭐. 아니 사고 피해가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실제로 사람을 구한 거잖아요. 그건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려운 일이죠. 아, 왜 이렇게 일부러 예. 사람 좋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훌륭한 충정도사들이. 네. 그런데 이명희 씨가 예. 이 구조 당시 유독가스를 워낙에 많이 마셔서 한동안 병원 치료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병원 치료를 받는 날 네. 해당 병원 원장님이 마침 기사님이 나온 뉴스를 보신 거예요. 네. 아니 이런 의인, 이런 히어로를 우리가 어떻게 돈을 받느냐. 그래서 예. 원장님이 무료 진료를 해주셨다는 거 아니겠슈? 세상이 이렇게 따뜻해야 돼. 예. 이게 이렇게 선수단이죠. 따뜻해야 돼. 네. 이게 진짜 원장님도 히어로네요. 예. 네. 훈훈하게 또 오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재난탈출 생존왕.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나요. 재난탈출 생존. 왕! 지나갔는데 여기는 지금 전면에는 안 보여요.